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급등 타이밍 좋아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구독자분들께서 10,000분 이상이 지금 이제 구독 버튼을 눌러주고 계신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었던 구독자 10,000분 돌파를 했을 때 이제 이벤트로서 지금 자료집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율주행 산업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5년 정도 안에 1,000조 원 이상으로 지금 커지게 되는 이 자율주행 산업 지금 이제 국내 이 산업 동향부터 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자율주행 기술력들, 라이다 이런 내용들부터 관련주 종목들까지 이제 총 정리를 해놓은 이 자료집 어디서 받으시는지 지금 이제 알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원전 사업 굉장히 뜨겁게 불타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잡고 이 종목 30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 대장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증시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이시는 그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 굉장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라던가 지금까지 이제 증시에 있어서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이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왜 중요해지냐라고 하면은 현재 이 업황이나 이 지금 이제 이 글로벌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를 않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주가 시작이 될 굉장히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섹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지금 원전 대규모 지원 약속을 했습니다. 당장 이제 1,300억대 긴급 일감을 제공을 시작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파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울 3호기 4호기 조기 착공을 목표로 원래 이게 이제 중단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5천억대 손실을 봤었는데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조기 착공 목표로서 지금 다시 건설이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못 받았었던 한수원 쪽에서 못 받았었던 이 5천억 원을 두산에너빌리티 쪽에서 수령 예정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르네상스입니다. 바야흐로 전 세계가 지금 원전 사업으로 몰두를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전 세계가 원전 사업으로 몰두를 하고 있으나 수주 금액이 정확하게 뜬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이 이집트 쪽에 지금 이제 이 원전 수주를 기점으로 중동이나 동유럽 그리고 이제 서유럽, 영국이나 독일까지 이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이 될 것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원전을 좀 이제 폐지 추세로 갔었어요. 특히나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여기서 이제 뭐 대폭발이 일어났었죠. 여기서 이제 대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2011년 이후로 독일 같은 경우는 완전 이제 원전 전면 폐지해버리겠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는데 요즘 지금 이제 이 러시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원전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이 우라늄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단은 원전이 폐지가 되었었던 게 재가동 논의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원래 원전 같은 경우도 풀가동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걸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정부가 임기 내에 원전 10개를 수출을 목표로 삼았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폴란드 그리고 이제 뭐 루마니아 그리고
체코까지 동유럽 쪽에 특히나 이제 러시아 쪽과 맞닿아 있었는데 굉장히 이번에 러시아가 전쟁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서 이 동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러시아의 이 에너지에 독립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해당 세 국가에서만 60조 이상의 원전 수주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규모 수주를 따올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와주고 있다.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유럽 쪽에서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이 되게 되면서 뭐 원전 르네상스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만 탈원전을 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탈원전, 특히나 이제 서유럽 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이 원전을 좀 전면 폐지를 하는 그런 수순으로 돌아갔는데 러시아가 이제 모든 거를 바꿔버렸어요. 에너지 자체가 국가의 안보 위기까지를 이제 문제를 초래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로부터 유럽 쪽이 천연가스에 대한 원유에 대한 좀 독립을 위해서 원전을 필수적으로 지금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다. 특히나 지금 이제 러시아 쪽에서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전쟁을 터치지를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친환경 에너지원들이 뭐 10년, 20년 안에 대단한 발전을 거두게 될 텐데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은 그런 이제 효율들을 나타내주게 될 텐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100%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직전에 원전 에너지가 과도기로서 석탄에서 신재생으로 완벽하게 넘어가기 직전에 과도기 에너지로서의 이 위치가 역할이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원전 없이 탈원전을 그러니까 원전 없이 100% 신재생 에너지는 존재할 수가 없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촬영일자 오늘 당시 이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탈원전을 강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원래 이 신한울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지금 이제 이 건설을 앞당겼어요. 2025년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 정부에서 완전 전면 중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신한울이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이거를 2025년으로 재가동을 하겠다. 이거를 지금 추진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2024년까지 재가동 일정을 더 땡겨버리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원전 기업들에게 본격적인 수주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에서 이제 실적을 올해 하반기부터 뽑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원전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원전 발주 직접 발로 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지금 이제 원전에다가 긴급 일감을 제공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대규모 수주들이 이어지려고 하면은 당장 이제 앞당긴 일정이다라고 하더라도 2024년이죠.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업을 조금 영위를 하기 힘든 환경이에요. 고금리 시대에서 이제 부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도산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한 5년 정도 동안의 업계가 도사 상태에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이제 정부 쪽에서는 긴급 일감으로써 1,300억 원을 지금 바로 지금 공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산업부 장관이 지금 올해 연말 정도 본다라고 하면은 1조 원 규모의 발전 기자재 일감을 조속 발주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결국엔 뭐예요? 지금까지는 대통령 정책의 기대감으로서 테마주 성격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숫자 실적이 직접적으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올해 중으로 1,300억이라는 긴급 일감 공급을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이미 지금 한 300억에서 500억 같은 경우는 선발주가 들어갔죠. 지금 이제 뭐 점점 여러분들이 공시를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슬슬 이제 원전 관련된 수십억대 수백억대 지금 이제 내용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공단이 뭐 막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돌아다닐 정도로 창원공단이 난리가 났어요. 여기에 이제 두산중공업 본사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경남 쪽 이쪽으로 원전이 지금 이제 포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남 쪽 특히나 창원공단에는
원전 좀 사업들, 원전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상황을 살리고자 산소호흡기를 붙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원공단을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로서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이거 아마 유력할 겁니다. 거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공단 자체가 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창원시 자체가 휘청거리게 되고 이미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업계가 현재 활기를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폐업 직전에 원전, 중소기업, 은행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돈 빌려준다고 연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신한울 3호기, 4호기 조기 착공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원전 관련주를 매매를 하시게 되면서 이 해외 수주들만 살펴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대부분의 금액이 우리나라 내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는 작은데 굉장히 원전 가동률 같은 경우도 높고, 그리고 이제 원전을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는 것도 탑5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또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가동을 하고 있어서 순위들이 지금 조금 바뀌려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나오는 원전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 정부 임기에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거는 신규 건설 중이었었던 원전 자체를 중단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수천억을 이제 이 뭐 신고리 원전이나 신한울 원전이나 이거를 납품을 하려고 수천억을 발라놨는데 이거를 정권에서 막아버리다 보니까 그게 그냥 손실로서 다 날아가 버릴 그런 위기인 거죠. 뭐 지금 해외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당장 러시아가 전쟁을 불러일으키기 전까지는 원전을, 신규 원전을 10년 가까이 짓지를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다른 데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를 수출을 할 수도 없죠. 지금 일단은 신한울 3호기, 4호기 환경영향평가가 지난달 시작을 했어요. 원전은 만만의 준비를 해가지고 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몇 년 동안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지금 원전이 재가동을 해도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이제 공사가 전면 중단이 됐는데 이거를 지금 다시 진행을 해도 되느냐, 이게 지금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일단은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이제 신한울 원전을 2025년 착공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바로 2024년으로 착공으로 1년을 앞당겼다라는 거예요. 두산중공업, 신한울 등 신규 원전 6기 도입이 전 정부에서 백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한 2년 3년 동안에 잔고가 급감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그냥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한수원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에다가 이 신한울 원전 중단됐었던 이 5천억짜리 주기기 대금을 지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5천억 대금을 받는 순간 두산중공업이 이제 그때 이후부터 원전에 대한 수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이제 들어와주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대통령 최초로 창원 원전공단을 방문을 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본사를 지금 방문을 했었습니다. 원자력 공장을 찾았고요. 이번 연도 이제 6월이었죠.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쪽에서 이제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임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어떤 위기를 지금 하고 있냐, 지금 현재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지금 들으러 간 거겠죠, 직접. 지금 이제 그때 당시 때 방문을 해서 한 말이 아주 그냥 현재 원전 사업을 보는 굉장히 좀 단독적인 그런 이제 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 사업이 지금 굉장히 고사 직전의 상태다. 그러니까 일부 그냥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야 원전 업계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그런 이제 예산안들 같은 경우도 통과가 될 거고, 정부 쪽에서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방에 그냥
수조 원, 수십조 원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업계에 선발주를 하던가 과감한 조치를 해라. 정부 믿고 정부가 도와주겠다.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한수원이라던가 이런 것들 짜내 가지고 원전 지금 조기 착공을 하든지 신규 건설을 하든지 전부 다 이제 소화를 해줄 테니까 업계 선발주 해라. 믿고 해달라. 과감한 조치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고요.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 재개를 통해서 1조 일감을 원전 업계에게 주기로 단기적으로만 1조다 보시면은 좋겠다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의 일감을 약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전 굴기에 총력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민관 협력으로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요. 최근 한 2개월, 3개월 정도 업무를 추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진단이 아니라 위원회로 격상이 됐고요. 공식 출범이 임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이 위원회 같은 경우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산업부는 과기부와 함께 올해 6,700억 대규모로 원전 개발 추진을 하겠다. 지금 이제 현재 원전을 살리기 위한 기술 개발이다라고 하던가 차세대 원전으로 볼 수 있는 SMR 연구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굉장히 대규모로 R&D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원전의 중소기업 시장 경쟁력을 강화를 시키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두산중공업이나 뭐 건설주들 외에 해당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이 원전 중소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올라간 원전주들 중에서 향후에 실질적으로 해외 수주나 국내 원전 수주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매출이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부 뭐 전선 납품하고 밸브 납품을 한다고 매출이 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하셔야 그래야 추후에 이런 정책 수혜 감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뭐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굉장히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임기 내에 원전 10개 10조 이상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목표대로 2, 3년 안에 해당 수주 금액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10배, 20배 이상으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대박을 터뜨릴 겁니다. 지금 한수원이 올해 4월에 폴란드 쪽에다가 원전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동유럽 쪽에서 체코 같은 경우는 원전 3개, 폴란드 6개,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신규 원전 2개에다가 가동 중단됐었던 거 원전 재가동 지금 이제 폐기된 그런 원전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재가동이 가능한지 이거를 지금 굉장히 원전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서 진행이 되고요. 동유럽 쪽에서 단기적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만 60조 원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부분의 10%에서 20%이 정도만 최소로 수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마무시한 주가 탄력이 나와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임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해외 출장지를 체코, 폴란드를 찾은 이유가 원전 세일즈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폴란드랑 루마니아 방문을 했죠. 원전 세일즈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협력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초당적으로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방문을 해서 세일즈를 강조를 했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아주 좋은 이슈들이 터져 나왔었죠. 이집트 엘다바 원전에 한수원 쪽이 참여를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7월달 착공 들어갔으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바라카 원전 이후에 13년 만에 수조원 규모의 원전 수출에 성공을 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 업체 같은 경우는 아니고 한수원 쪽에서 지금 원전 2차 건설 업체로서 이집트 엘다바 쪽에 지금 수주를 참여를 한 거고 해당 부분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4, 50조 규모의 굉장히 큰 규모로서 진행이 된다. 일단 주사업자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로사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던 바라카 원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사막 원전을 건설했었던 경험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원전 세일즈가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원전의 강력한 기술력을 경쟁력으로 대규모 계약을 지금 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수원목 같은 경우는 2조 원입니다. 전체 사업 규모의 5%에서 10% 수준 놓고 보신다라고 좋을 것 같고요. 원전 시공은 당연히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쪽에서 맡았고요.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쪽에서 납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천억, 수백억, 수십억 규모로 지금 이제 협력 업체들에게 수주가 나갈 수가 있겠죠. 원전 업계가 전반적으로 활기가 뛰게 된다. 결국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원전 기업들의 주가는 테마주 수준에서만 머물렀었던 내용들이고 이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큰 상승세. 지금부터 이제 본 게임이 원전 쪽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사우디 수주를 총력을 퍼붓고 있어요. 원전 팀 코리아 지금 UAE 이어서 사우디 수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체코와 폴란드 입찰도 도전을 하고 있다. 일단 사우디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당시 때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원전 만들 수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예비 사업자로서 선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정체 상태입니다. 정체 상태예요. 지금 5개국 원전 수주 예비 사업자로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최대로 16기 건설이 들어가는 100조 이상 되는 단기적으로 지금 원전 이 수주에 있어서 가장 큰 대규모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내용들은 지금 이제 초반에 4개, 6개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 16기까지 건설을 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10년짜리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들이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10년 동안 수주 잔고가 쌓아버리는 10년 먹거리로서 진행이 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라카 원전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 때 지금 이제 원전 설계업체 중에 하나였었던 BHI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 당시 때 09년도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수주에 성공을 했죠. 이 이후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2002년 이때 당시 때 이제 매출액이 200억 정도 남짓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매출의 이 부분을 수주를 성공을 하고 나가지고 이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제 2013년 정도예요. 2013년에 매출액이 6,200억까지 몇 배가 올라갔다. 30배가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BHI 같은 경우는 이때같이 주가 10배 이상으로 대세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해외 수주에 따라서 직접 매출 발생 이후에 이제 원전 관련주 매출이 대박이 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올라갔었던 내용들 외에 실질적인 수주로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매출이 대박이 과정이 나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기관들이나 외국인 투자들이 이쪽으로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 원전 수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이벤트죠. 전 세계가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수주 세일즈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계 업체들이 전부 다 원전 쪽으로 다 달려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원전 기술력 같은 경우 세계가 알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된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월 방한 일정 정부가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도 당시에요. 우리나라 이제 사우디 쪽으로 예비 사업자 선정이 되었을 때 당시 때 지금 이제 이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우리나라 방한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장관과 회담을 했는데 사실 조금 걸릴 수가 있는 내용이 최근에 이 백운규 장관이 1,400억대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가 추가가 되고 있어요. 검찰 조사가 어마무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 말을 듣고자 경제성이 있는 월성 원전을 굳이 이거를 경제 데이터를 지금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조기 폐쇄를 한 게 아니냐. 이거 배임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혐의로서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 때 사우디와 했었던 이 내용들 터지고 2달 뒤에 이게 월성 원전 쪽이 조기 폐쇄가 들어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해당 부분에 있어서 조기 폐쇄가 머리 안에
이제 배국구 장관이 머리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했겠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주력 정책으로 미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이제 해당 내용들 같은 경우를 지금 강조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목숨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 일정,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여기 지금 방한 일정 중에 원전을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해야 되는 필수적인 그런 입장이다,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10년 전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이집트 같은 경우도 엘다바 원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에 지금 중동 쪽의 큰 손들이 전부 다 원전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인 이벤트에 있어서 이 사우디 수주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바야흐로머 원전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2011년 이후로 우라늄 가격이 최고치다. 사실 이때 이제 뭐가 터졌습니까? 투자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여기서 이제 수소 연쇄 폭발이 일어났었죠. 지진 나고 나가지고 전력이 끊겨서. 지금 이제 전 세계 신규 원전이 건설 중인 게 57곳이고요. 97곳이 지금 건설 계획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로사톰을 제재를 검토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사톰 쪽이 지금 이제 전 세계 농축 우라늄 한 30%에서 35% 정도 만들고 있는 굉장히 큰 손이죠. 지금 이제 그런데 이쪽에서 제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원체 원전 발전 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원체 낮아요. 그래서 우라늄 1g으로도 석유 9드럼의 에너지를 뽑아낼 정도로 어마무시한 이런 에너지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원체 낮아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 쪽으로 제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산치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진짜 막 30배 이상이 올라가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해당 제재가 그렇게 의미는 있지가 않겠다. 가격의 상승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프리카 나미비아가 해당 부분에 있어서 우라늄 가격을 예의를 주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전 르네상스 기대감으로 지금 한 2배 정도 우라늄 가격이 폭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한 30% 정도 빠져가지고 60%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지금 어떻다? 현재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원전 쪽으로 조금 이제 사용량이 늘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우라늄의 실질적인 수요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따라서 올랐다던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라늄 가격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다라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500% 정도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 원전 경쟁력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 정경련 쪽에서 발표를 한 게 원전 경쟁력이 탈원전 이전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65% 수준이다. 이 회복에 4년이 걸린다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전 세계 1등 먹던 원전 기술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외 수주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 까놓고 보면은 전부 다 지금까지 올라간 내용들 같은 경우는 테마주다라는 거예요. 원전 르네상스다, 아니면 대통령 정책주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원전주 종목들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된 수주가 터진 게 800억 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그냥 국내에서 터진 1300억짜리 긴급 일감 제공의 일부분 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 원전 경쟁력 우려에 따라 가지고 추가 상승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원전 경쟁력이 제한이 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대표적인 경쟁국으로 볼 수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원전 건설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보면은 실질적으로 수주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뭔 말이다, 숫자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업체에 대해서 이 밸류에이션이 재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5년짜리, 10년짜리 수십조 원이 단일 업체에서 지금 이제 수주를 받게 되는 어마무시한 모멘텀으로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 과정에서 PER이 적어도 뭐 50, 뭐 많이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 2차 전지 뭐 올라갈 때 같은 경우는 PER이 그냥 막 한 300까지도 이렇게 갔겠죠. 이 정도까지는 바라진 않더라도 지금 현재 PER 20 정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되면서 상승 기조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주가 탄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 전쟁 리스크로 촉발된 에너지 대란입니다. 동유럽, 사우디의 지금 이제 수주 가능성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낮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전 신규 건설을 하게 되는 원인 자체가 러시아 전쟁 때문인데 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아무리 원전 기술 지금은 러시아 쪽의 원전 기술력이 미국과 톱이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쪽으로는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다.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과 굉장히 접점이 강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사우디 쪽이 미국과 좀 안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 자원으로 볼 수 있는 원전 쪽을 러시아 쪽으로 수주를 하는 것은 사우디 국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감을 갖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유럽이나 사우디나 지금 우리나라 수주 가능성이 정말 높겠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질 수가 없겠죠. 지금 이제 채권단 졸업했습니다. 돈 엄청 이제 받아가지고 핵심 자회사들 뭐 미래 먹거리로 볼 수 있는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도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건물 같은 경우도 팔고요. 지금 이제 뭐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팔았는데 현재 지금 핵심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에너지 사업 외에는 정말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이제 정리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행히 채권단 졸업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4대 사업 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주기기를 공급을 한 업체입니다. 지금 이제 뭐 미국 쪽의 웨스팅하우스나 실질적으로 중국이 자체 건설을 하고 있는 원전 쪽에도 원자로 주기기를 납품을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원자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현재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원전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우디 쪽에서 네옴시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핵심 역량 사업으로서 밀고 있는 부분이 수소 사업입니다. 수소 사업. 근데 지금 현재 수소를 생산을 하는 게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생산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소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생산 단가가 너무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수소 터빈을 개발을 했죠. 지금 이게 조기 도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실질적으로 원전이 뿜어내는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이 위쪽으로 터빈을 가스 터빈이 아니라 수소 터빈을 설치를 해서 여기서 확 이제 이 수소 에너지의 단가를 확 낮춰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수소차라고 하던가 수소 경제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들이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확대시킬 수가 있는, 그러니까 과도기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100%로 가는 데 있어서 100%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다? 지금 현재 이 기업이 핵심적으로서 그런 사업들을 영위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겠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실질적인 수주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5년에서 10년 동안 대세 상승을 했었던 그런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다? 건설주 쪽이다라는 거. 건설주 쪽. 실질적으로 건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원자로를 납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 수주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쪽에서 맡게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원전 수출 진행이 되었었던,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대세 상승을 했던 시기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굉장한 상승세를 띄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대건설 뭐 주봉 차트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제 2003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국내 원전 수주액이 급격하게 올라갔었죠. 여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 때 실질적으로 수주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건설주들이 어마무시한 수주 금액들을 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6,000원 주가부터 최고가 구간 10만 원까지 20배 가까이 지금 이제 현대건설 쪽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을 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순간 같은 경우는 건설업황들이 그렇게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2배 이상도 못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 물가가 너무 올라져서 건설 업황이 조금 국내에서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게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수주 잔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원전 수주가 이어지게 되면서 실적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건설주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물산이 정말 한 2년 정도 동안에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들에 있어서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원전 건설 수행 경험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사우디 현지 쪽에서 합작법인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시멘트나 철근 등의 급증을 통해 가지고 건설 자재가 급등을 하게 된다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게 해외 그 수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재들의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고객에게 전가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매출액이 굉장히 착시 효과가 날 정도로 굉장한 상승세가, 애초에 수십조 원짜리 규모가 10% 20%씩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금액들이 뻥튀기가 폭발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작년이나 재작년에 철강 업체들이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대세 상승을 나오고 매출액이 급증을 했었던 동일한 그런 이유다.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현대건설 쪽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10억 달러짜리 터널 공사 시작을 하게 되면서 사우디 수주전이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국내 건설 업체들 중에 지금 이제 수주잔고 같은 경우는 항상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 있어서 실질적인 수혜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다. 당연히 지금 이 원전 사업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이 증진을 하는 게 두산중공업 쪽이겠지만 건설주가 지금 단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때 20배 가까이 올라갔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술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핵심 장치를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풍력 발전의 핵심인 제어 예측 장치를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형 소형 원전 SMR 사업의 주요 기업으로서 참여를 했고요. 지금 일단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고리 원전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고리 원전 쪽과 함께 한수원 쪽으로 이제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 고리 원전 인근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신고리 5호기, 6호기에 예비품을 지금 공급을 했는데 수십억 규모가 진행이 됐다. 그럼 본사업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백억, 천억 이상의 매출이 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지금 분산 제어 시스템, 예비품 공급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실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토크입니다. 에너토크. 에너토크는 실제로 지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산업용 전동 액추에이터 제조 그리고 SMR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전동 액추에이터를 UAE 바라카 원전 쪽으로 납품에 성공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현지 법인 같은 경우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지 법인을 보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중동 이 수출 나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내 대형 건설사들과 중동 플랜트 사업을 진출을 했었던 이력이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쪽과 사우디아라비아 발전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던 이력이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우디 쪽 수주를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쪽에서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수주를 받게 되면서 여기서 협력 업체로서 에너토크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매출에 대한 부분만 단기적으로 지금 한 50%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200억 정도 매출이 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한 100억 정도 올라서 300억 정도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상승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나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가 되게 되면서 좀 하락 압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고금리 시장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모멘텀으로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수주 금액들이 몇 천억이 아니라 그냥 수십조 원을 때려가지고 지금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급등 타이밍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우디 쪽과 동유럽 수주 굉장히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건만 터지면 돼요. 한 건만 해당 부분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10,000분 이벤트 굉장히 지금 이 자율주행 산업부터 해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 총정리를 해놓은 자율주행 총정리지 확인을 하시는 법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휴대폰 안에 뭐 어플, 은행 어플 받던가 카카오 어플 받는 구글 플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검정색 바탕 화면에 어플리케이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뭐 안쪽에서 내용들을 공유를 하는 데 있어서 내용들을 정보들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유롭게 이제 정보들 이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지금 있습니다. 방금 이제 해당 내용들 올려드렸었는데요. 여기 이제 구독자 10,000명 돌파 자율주행 보고서 여기 클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이제 이 버튼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직접 급등 타이밍 쪽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려고 한 그런 자료니까요. 뭐 다른 곳으로 뭐 배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이제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자료뿐만이 아니라 당일 상한가 급등 예상이 되는 종목들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지금 연승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뭐 감사하다 고맙다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데 뭐 단기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사마알미늄 뭐 지난주에 찍어 드렸었죠. 사마알미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또 상승세가 굉장히 또 많이 나왔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단기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셔도 여기서 이제 2만원 아래쪽에서 찍어 드렸으니까 한 30% 넘게 올라갔네요. 그럼 충분히 또 두 자릿수 수익들 누리실 수가 있는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으로서 대박 나실 수가 있도록 응원을 드립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급등 타이밍 더욱더 좋아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 다 진행을 하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또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